여기 충격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미국 학교의 한국인 엄마의 김밥 한 줄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시커먼 김을 보고 깜짝 놀란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김밥 때문에 미국 전역이 난리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저희 가족이 미국에 도착했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한국 음식 문화를 연구하고 요리 블로그를 운영해왔고, 제 평생 동안 한국의 음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익숙한 고향을 뒤로하고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분주한 공항을 걸으며 모든 간판과 사람들이 전하는 목소리가 너무나 다르게 들렸습니다. 새로운 언어가 저희 귀에 낯설게 다가왔고, 사람들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인 김민준 씨는 제 손을 꽉 잡아주시고, 저희 딸 김하은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작은 배낭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두근거렸고, 저는 과연 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창밖에 펼쳐진 낯선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로는 넓고 매끄러웠으며 건물들은 현대적으로 보였습니다. 하늘은 맑은 파란색이었고 모든 것이 너무 밝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의 따뜻한 색감이 그리웠습니다. 한복의 선명한 빨강, 논밭의 깊은 녹색 그리고 친절한 이웃들과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한 분주한 거리가 그리웠습니다. 저희 새로운 집은 미국의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조용했고 거리도 깨끗하며 집들도 정갈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무것도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뒷마당 현관에 앉아 조금 쓸쓸함을 느끼며 우리가 이 낯선 곳에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준비하던 맛있는 음식들이 생각났습니다. 불고기를 구울 때 지글지글하는 소리와 김치찌개의 구수한 향기가 그리워졌습니다. 다음 날, 저희 딸 하은이는 미국의 새로운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자동차에서 하은이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작고 용감한 모습이 참 대견해 보였습니다. 그 학교는 크고 여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하은이가 빨리 친구를 사귀기를 바랐습니다. 동시에 걱정도 많이 되었지요. 하은이가 예전 생활을 그리워할까? 이곳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을까 고민되었습니다. 저는 하은이에게 제가 늘 소중히 여겼던 한국의 풍부한 문화를 잊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몇 주 뒤 하은이를 학교에서 데리러 가는 길에 하은이가 제게 엄마, 학교 점심이 너무 맛없어요. 매일 같은 음식에 빵이랑 이상한 음식 아닌 음식을 줘요. 엄마가 만드는 맛있는 김밥처럼 한국 음식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하은이에게 새로운 친구들과 한국 음식을 맛보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솜씨를 뽐내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부엌에 앉아 첫 번째 한국 도시락을 계획하였습니다. 저는 바다향이 가득한 김, 완벽하게 간이 된 밥, 아삭한 당근, 부드럽게 말아진 계란, 그리고 노랗고 아삭한 단무지를 생각했습니다. 또한 한 입 먹을 때마다 달콤하고 짭짤한 불고기가 고슬고슬 씹히는 느낌도 추가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거의 그 맛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긴장도 되었지만 저는 하은이 학교의 모든 친구들과 한국의 한 조각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저는 제 어릴 적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에서 정성껏 만들어주신 음식들이 저를 얼마나 미소 짓게 해주셨는지 그리고 모든 요리가 사랑과 전통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 마법 같은 순간들을 미국에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음식은 다리와 같아서 저희의 새로운 삶과 고향의 풍부하고 따뜻한 추억을 연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심을 굳히고 저는 내일 하은이를 위해 특별한 도시락을 싸기로 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랑이 담긴 음식임을 하은이 미국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맛을 새로운 집에 전하며 전통 요리를 맛본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는 모습을 기대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레는 마음과 긴장된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은이가 학교 점심에 대해 한 말을 계속 생각하며 잠에서 깼습니다. 하은이가 맛없는 음식에 대해 불평하며 밝은 눈으로 엄마, 학교 급식 너무 맛없어요. 엄마가 도시락 싸주면 안 돼요? 김밥 같은 거요? 라고 말한 모습이 기억납니다. 저는 하은이를 위한 한국 도시락을 준비하는 일이 이 새로운 나라에서 꽤 도전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스트푸드나 매일 똑같은 단순한 음식을 먹는데 익숙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음식이 역사와 가족 그리고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하은이의 학교 친구들에게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메뉴인 김밥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번 만들었던 경험이 있지만 이곳에서는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냉장고에서 넓은 김 한 장, 정성스럽게 지은 밥, 신선한 당근, 아삭한 단무지, 그리고 계란을 꺼냈습니다. 심지어 전날 저녁에 맛있게 양념한 불고기도 있었습니다.
재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하며 저는 아침의 부드러운 허밍 소리를 들으며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였습니다. 과정은 간단하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김 위에 얇게 밥을 펴면서 깔끔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 가장자리를 조금 남겼습니다. 그 후 당근과 단무지를 길게 채 썰어 한 줄로 배열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란과 불고기를 넣고 부드러운 손길로 김을 단단히 말아 올렸습니다. 밥의 부드럽고 뜨거운 느낌과 채소의 단단함을 느끼면서 저는 김밥을 예쁘게 자르며 한 조각 한 조각이 작은 예술작품처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작업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요리할 때 자주 듣던 익숙한 노래를 흥얼거리니 비록 이곳이 새로운 나라이지만 부엌은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치자 저는 오랜만에 실력 발휘를 해서 알록달록하고 맛있어 보이는 김밥 도시락을 완성하였습니다. 그것들을 하은이 도시락에 정성스럽게 담고 이것은 김밥입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만든 특별한 한국 음식이니 한국의 맛을 즐기세요. 라는 작은 쪽지를 함께 넣었습니다. 하은이가 이 도시락을 보고 자신의 뿌리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친구들과 나누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다른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이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이 음식의 전통을 이해해 주실지 아니면 그냥 이상한 음식으로 치부해버릴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 음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특별한 것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도시락을 다 싸고 나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침 하은이를 학교까지 차 타고 보내면서 하차할 때 저는 하은이의 손을 꼭 잡고 오늘 친구들하고 엄마가 싸준 맛있는 김밥 도시락 같이 먹어. 우리 딸 오늘도 화이팅! 라고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너무 이쁜 미소를 지으며 알겠어 엄마, 조심히 가. 하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로 들어서면서 저는 문과에서 하은이가 그부들과 함께 합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한국의 맛이 아이들에게 어떤 인상을 줄지 궁금했습니다. 제 마음은 걱정과 희망 사이에서 두근거렸습니다. 깊은 곳에서 저는 우리의 문화를 나누는 것이 이 새로운 곳을 집처럼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은이 학교 밖에서 하은이가 하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한국 도시락이 애들 입맛에 맞을까 너무나도 궁금하고 심장이 떨렸습니다. 아침에 김 위에 밥을 정성스럽게 펴고 아삭한 당근과 단무지를 깔끔하게 배열한 모습 그리고 부드러운 불고기 조각을 넣은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되새겨졌습니다. 하교할 시간이 되자 하은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뒤에 항상 친절하고 든든하신 엘리자베스 선생님께서 나와 많은 아이들이 하은이 주위에 모여 음식을 궁금해하며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 음식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선생님께서는 하은이 어머니, 이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저도 미소 지으며 자부심이 가득해졌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인 몇몇 아이들도 호기심을 보이며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음식을 먹나요? 또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요? 라는 물음에 하은이는 자랑스럽게 어머니께서 준비하신 한국의 주방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작은 도시락 준비 행위가 문화와 전통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김밥의 한 입 한 입이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작은 초대장과 같았습니다. 저는 제 어린 시절,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하며 즐겁게 보냈던 시간, 기쁜 모임들, 그리고 음식 이야기가 오갔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제 김밥이 하은이와 친구들에게 음식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음을 보여주길 바랐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하은이에게 급식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은이는 도시락을 꽉 쥐고 있었고 급식실로 들어가서도 혼자 도시락을 먹기엔 조금 긴장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급식이 너무 맛이 없었기 때문에 하은이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분주한 급식실 안에서 하은이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급식실은 아이들의 수다와 접시들이 부딪히는 소리로 활기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종이 울리자 하은이는 천천히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저는 하은이가 정갈하게 담긴 김밥 조각들을 꺼낼 때 살짝 떨리는 손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김밥 조각은 마치 작은 예술작품처럼 보였습니다. 넓은 검은 김이 흰밥을 감싸고 가장자리에서 다채로운 속 재료들이 살짝 보였습니다. 하은이 친구들이 이게 뭐지? 라며 속삭였습니다. 신기하게 생겼네. 라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는 시커먼 이건 뭐야 너무 이상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은이는 희망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은이 친구 중 한 명이 용기 내서 첫 번째로 김밥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급식실의 분위기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그가 입을 오물거리며 눈이 크게 뜨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곧 하은이의 급식실에서 나는 속삭임이 신나는 수다로 바뀌었습니다. 하은이의 친구들이 정말 맛있어요.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라는 말들이 테이블 주변에서 들렸습니다. 이 내용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뭔가 모를 뿌듯함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정성스레 만든 한국 요리가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가벼운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아직도 하교할 때 하은이가 커다란 미소를 지으며 달려와 엄마, 모두 김밥을 정말 좋아했어요. 라고 외쳤던 순간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더 만들어 달라고도 했어요. 라는 말에 저의 모든 걱정은 녹아내렸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가 더 기대됐습니다. 저는 그때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한국 도시락이 아이들의 배를 채웠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열어주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한 끼 식사마다 우리 문화를 나누며 한국의 옛 고향과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매번 미소를 지어주는 아이들, 질문하는 아이들, 그리고 김밥 한 입 한 입이 제게 우리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세상과 나누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날 하은이가 새로운 친구들과 한국 음식에 대한 질문들을 신나게 이야기하며 차 안에서 들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희의 미국에서의 여정이 참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김밥이 마법처럼 효과를 발휘하였고 우리의 문화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내일이 어떻게 새로운 놀라움과 인연을 가져다 줄지 기대하며 우리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김밥날의 설렘 이후 저는 희망도 느꼈지만 동시에 약간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는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고 몇몇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늘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 엘리자베스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 하은이 어머니, 이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 같아요. 라는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덕분에 자부심이 생겼지만 동시에 모든 분들이 저희 문화를 당장 이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선생님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휴게실 안에는 평소에 수다의 아이들이 먹는 새로운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섞여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이들이 한국 도시락에 얼마나 신이 났는지 보셨나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제 작은 나눔의 행동이 선생님들과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새로운 대화 주제를 열어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학교 영양사인 마이클 앤더슨 선생님께 회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마이클 선생님은 학교 급식에 대해 엄격한 견해를 갖고 계시기로 유명하셨습니다. 평소에는 미국식 급식 메뉴가 아이들에게 가장 좋다고 믿으셨습니다. 마이클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내셨을 때 저는 약간 긴장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저희 음식을 또 다른 외국 음식 트렌드로만 치부하실까 걱정되었습니다. 조용한 회의실에서 마주 앉은 채 마이클 선생님께서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은이 어머니, 아이들이 어머니의 김밥을 맛본 후로 그들의 식습관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미국 음식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남는 음식도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이클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분하였고 눈빛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어서 저는 선생님의 레시피에 담긴 영양 가치를 조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밥에서 오는 탄수화물, 계란과 불고기에서 나오는 단백질, 그리고 채소에서 얻는 비타민의 균형이 인상적입니다. 선생님의 한국 음식은 우리 현재 메뉴의 건강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깊은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마이클 선생님의 말씀은 저희의 노력에 빛을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학교 운동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모여 놀며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작은 남자아이가 친구에게 한국 음식은 김밥이 전부가 아니라면서요? 저도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에 저는 큰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일부 어른들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는 느렸지만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열려있고 열망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주에 열린 학부모와 선생님 회의에서는 한국 음식에 관한 질문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은 처음에 아이들의 도시락에 외국 음식이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익숙한 것과는 너무 다른 음식을 먹어야 한다니 어쩌죠? 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한 학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신나게 음식을 즐기고 심지어 재료에 대해서도 질문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놓입니다. 이 말씀이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이 단순히 맛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꼭 섭취해야 될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각기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며 모든 식사는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만들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환점은 마이클 선생님께서 회의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국 음식에 담긴 균형 잡힌 영양의 장점을 자신있게 설명하셨습니다.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차트와 간단한 사실들을 함께 공유하셨습니다. 보세요. 밥, 채소, 그리고 고기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만들어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의 명확한 설명 덕분에 많은 학부모들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두세 개 사이에 다리가 놓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학부모와 선생님들은 이제 한국 음식이 이상하거나 외국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풍미와 역사, 건강한 재료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열정이 이 변화를 이끄는 큰 역할을 하였음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열린 마음과 타고난 호기심 덕분에 음식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더 쉽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기쁨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작은 나눔의 행동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 한 명의 미소, 학부모 한 분의 깊은 질문, 그리고 선생님 한 분의 격려의 말씀이 저에게 이 새로운 땅에서 우리의 문화를 지켜나가야 하는 이유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매우 기대되었습니다. 미국 학교에 우리 한국 전통을 나누어 드리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매 끼니, 매 대화, 그리고 새로운 하루마다 더 많은 마음이 한국 음식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풍부한 이야기에 열리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신, 우리의 유산, 그리고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느 화창한 아침, 오늘은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느낌으로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글로벌 런치 데이라는 새로운 행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시도록 초대받았었거든요. 이 행사는 아이들이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풍부한 맛을 모두와 나눌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하여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침 식사 때 가족과 함께 앉아 저는 하은이에게 오늘은 한국 음식이 어떤 것인지 모두에게 보여줄게. 글로벌 런치 데이에서 하은이와 엄마가 친구들 기억에 평생 남도록 한번 해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하은이의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였고 남편조차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설렘이 가슴 한가운데 따스한 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을 나서고 나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학교에 도착하였습니다. 복도에서는 선생님들이 행사를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다채로운 포스터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Welcome to Global Lunch Day 라는 밝은 글씨가 적힌 큰 배너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긴장과 동시에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이 한국 음식이 이상하거나 외국적이지 않고 오히려 사랑, 역사, 그리고 건강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임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학교 주방으로 들어가 다른 자원봉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주방은 직원들이 채소를 썰고 냄비를 저으며 음식을 정리하는 소리로 분주하였습니다. 저는 제 작업대를 준비하며 바다향 가득 품은 김, 따뜻하고 완벽하게 지은 밥, 신선한 당근, 단무지, 말아진 계란, 단짠단짠 불고기 그리고 추가로 마요네즈, 참치 등 모든 재료들까지 가지런히 정리하였습니다. 오늘은 김밥뿐만 아니라 김말이 튀김과 매콤한 떡볶이 작은 접시도 준비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국의 맛을 완벽하게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어릴 적 한국에서 보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지글지글 구워지는 불판 소리, 공기 중에 퍼지는 향신료의 향,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 한 끼의 위로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었습니다. 저는 빠르면서도 꼼꼼하게 작업하며 한 줄 한 줄 정성을 담아 말아진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채소를 썰고 섞으며 웃고 떠드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특별한 무언가의 일부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들이 다 준비되었고 학교 급식실에 음식이 놓일 테이블도 세팅되었습니다. 급식실은 한국 국기가 걸린 장식과 각 요리의 이름 및 재료를 설명하는 간단한 포스터들로 꾸며졌습니다. 저는 접시들을 가지런히 배열하여 모든 것이 밝고 보기 좋게 보이도록 신경 썼습니다. 음식 냄새가 방 안에 가득 퍼지며 따스함과 약속의 느낌을 주었습니다. 종이 울리자 아이들이 차례차례 급식실로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들이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이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한국 음식 코너에 멈춰서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김밥 한 조각을 집어들며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니 저는 미소 지으며 이것은 김밥입니다. 밥, 채소, 계란, 그리고 불고기를 해조류로 감싼 특별한 한국 음식이에요. 이 음식은 우리 가족과 전통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답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아이들이 한 입씩 먹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표정이 호기심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 속삭이며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한 작은 소녀는 와 정말 맛있어요. 한국 음식을 더 알고 싶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진심 어린 관심에 제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고 용기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하루가 조용해진 시간에 한 번은 저희 음식을 의심하셨던 학교 영양사 마이클 선생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마이클 선생님께서는 오늘 하루 내내 아이들이 선생님의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 보이고 음식도 남김없이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의 한국 레시피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저는 자부심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의 문화가 한 입 한 입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교장 선생님께서 모든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미소 지으시며 오늘의 글로벌 런치데이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행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다양성을 기념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 칭찬하는 말씀을 들으며 큰 기쁨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하은이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은이는 새로운 친구들과 한국 음식에 대해 들은 질문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자부심과 약간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저희 여정에서 큰 한 걸음이었습니다. 저희는 단지 음식을 나눈 것만이 아니라 한국의 유산과 새로운 미국 생활 사이에 다리를 놓은 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작은 요리 행위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함께 어울릴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글로벌 런치데이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문화를 기념하고 우정을 쌓으며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을 나누는 축제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우리의 전통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 음식이 이 새로운 집에서 빛날 수 있는 많은 신나는 날들이 있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